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8주차에 이어서 이제 오늘이 8주차죠? 7주차에 이어서 8주차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동안 8주차 원래 그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의 중간고사는 이제 13주로 미뤄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여러분들이 뭐 됐으면 좋은 성적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교무처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 수업은 이제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실습 중심이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되면은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A그룹이 과거에 비해서 35%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40% B그룹은 그냥 남아있고 오히려 C그룹이야는 이제 25%로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한 이 수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이제 그 수업의 이론적 측면의 접근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69명, 70명이 육박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실습들을 이론 형태의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결과물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해달라는 목적은 이건 실습 과목이고 결과물은 작품으로 결과 평가를 한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 시간적 여유나 환경에 따라서 수업이 외적으로 지켜지는 환경이나 학생들이 많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만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들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한편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뭐 워크숍 수업은 이제 패스 노패스인데 또 패스 노패스가 부작용이 또 있더란 말이죠. 성적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성적의 유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태의 경우 학생들이 또 부담스럽게 나태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잘하는 친구들의 영향력들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11개 주로 찾아보니까 이제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들한테 고지하겠지만 13주차 때는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왜냐면 분별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기평가가 돼버리면 문제들이 조금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되면 문제가 좀 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그런 유형이라 생각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줌 수업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평가면은 줌을 들으면 통해하고 이 온라인 수업을 좀 여러분들 토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틈틈이 좀 예상 문제들을 좀 많이 좀 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할까 생각 중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실습의 경우는 광고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서 광고를 어떻게 접근해 주느냐 뭐 이러한 장면들 부분들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이제 뭐죠? 광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광고에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광고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더 보시죠. 광고 현장 실습에는 광고 매체에 대한 특성, 광고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 건데,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 좀 내려볼게요. 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광고를 배우려면 이제 TV나 라디오나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의 그 비중은 이제 인터넷, SNS의 광고 비중이 굉장히 커져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은 이제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되어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기에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통 형태의 유형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순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성향들만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TV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텔레비전 특성.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것은 텔레비전의 영상 광고에 대한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죠. 텔레비전 특성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창 뜨는 SNS 영상. 요즘에 SNS 영상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저도 이제 영상 SNS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영화와 방송과의 또 다른 영역으로 또 홈쇼핑과 연계한 것들로 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기 위한 일종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발악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라서 제가 이런 TV 광고에 대한 특성이나 신문 매체 광고의 특성을 얘기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 때는 이게 굉장히 생소했고, 그 부분이 살아갈 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V 광고의 특성, TV라는 것은 꼭 영상을 제작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과목이 영상 제작 과목이에요. 영상 제작, 그죠? 광고 영상 제작 과목은 곧 TV, CF, SNS의 바이럴 마케팅과 연계한 뭐 유튜브나 이 새로운 뉴 미디어의 광고 영상,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TV 광고 영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TV 광고는 광고의 전달력거나 뭐 커버리지가 타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자, 근데 이 TV 광고의 특성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인터넷 광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를수록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환경들이 마찬가지죠.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과거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녹화를 보기 때문에, 생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는데,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녁이나 들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뉴스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타나죠. 앞에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이 바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이것이 곧 정보화 시대의 결정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타 매체에 비해서 광고 영상의, TV 광고 영상의 가장 강점은 광고 도달력이나 카베레지가 타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대부분이 가구가 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TV를 보지 않습니다. 얘는 인터넷이 그 위를 설럽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TV 광고의 금액의 수지를 가지고 방송사가 부를 창출했었어요. 잘 나갔죠. 지금은 방송사는 적자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한 MBC, KBS 방송국의 공중파 방송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는 서서히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나 유튜브에 대한 인터넷 마켓으로, 인터넷 광고로 다 이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만, 어찌됐든 TV 광고의 특성에 있어서는 타 광고에 비해서 매체의 도달력이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 4대 매체, 신문, 지금 5대 매체로 바뀌었죠? 5대 매체 중에서 이제는 TV가 제일 빨랐는데 TV가 이제 2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좀 제일 유일하게 시청력이 빠른 효과는 감성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뜻의 개념인 거죠. 자, 다른 매체 앞에서 여러분 설명했지만, 자 보세요.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은 빼고 5대 잡지죠. 인터넷이 이제 우위를 차지했어요. 순위예요. 5위, 1위, 2위, 3위, 4위 순으로. 빠른 속도가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잡지 순으로. 그 잡지는 이제는 서양 사람들한테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높은 도달력에 비해서 광고 단가가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죠. 저렴하다. 가격대가 싸다. 자, 또 여기에서 또 TV, 인터넷이나 유미디어의 매체, IT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미디어 영상 광고의 경우는 TV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점들이 인터넷 광고 영상이 다 섭렵했다는 뜻이죠. 더 싸요, 가격이. 오히려.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가는 배너 광고가 더 쌉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전달하는 거 역량을 갖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의 위성 방송의 경우는 표적 소비자에 적합한 채널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여성 채널, 뉴스, 드라마 채널, 또 뭐 기독교 채널, 목적 표적 소비자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중파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연령대에 의해서 무지하게로 공중파로 쏘아대기 때문에 그 표적 소비자를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일반 대중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표적 소비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더 연결시켜보면, 인터넷은 그 표적 소비자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다는 거죠. 자, 또 위성 케이블 방송의 경우는 인포머셜인 중간 광고가 가능하죠. 자, 이 중간 가서 광고는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지금도 공중파 방송에서 그 일반 케이블 방송국과 분쟁이 많았죠. 공중파 방송에서 중간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케이블 방송이 죽는다. 그래서 방송법에서 절대 용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중파 방송은 우리가 이제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광고공사나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 고민이 된 거죠. 공중파를 벌리니 인터넷이나 IT로 많은 광고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적자를 머금지 못하는 공중파를 죽어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니 또 공중파를 살리려 하니 또 케이블 방송이 또 위성 방송 죽어지니까 애매했던 거예요. 물론 인터넷 광고에 대한 경우는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 이미 IT나 인터넷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뭔가 케어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도 허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하죠. 드라마 60분 방송 프로그램에 30분씩 1부, 2부로 나눕니다. 단파 방송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공중파에서 중간 강을 허락하지 않대. 그걸 그럼 쪼개서 너희들 해라. 그래서 요즘에 공중파 방송을 보면 1부, 2부로 나눠지죠. 제가 드라마를 만들 때 옛날에 60분짜리가 1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편이 1부, 2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양심적 또 심리적으로 허가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1부를 한 편으로 보고 2부를 또한 두 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횟수를 달리 찍습니다. 3회, 4회, 3-1부, 3-2부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이제 중간 광고가 하게 됐죠. 또 인쇄 광고보다 반복이 용이하다는 거죠. 인쇄 광고를 한번 나오면 뭐 일간지는 하루만 넘어가야만 또 반복이 되는데 TV 광고는 하루에도 돈만 많이 쓰면 계속 반복해서 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추석 시즌이다. 최근에 말했던 추석 시즌이라면 추석 시즌에 관련되어진 항목들을 적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이 빨리 돼요. 빨리 돼. 시연 실증 형태로 빨리 피드백. 자, 그런데 자,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다면 크리에이터 제작된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데스가 높아요. 크리에이터가 그 다음에 광고 제작비가 비싸. 제작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인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딴 데는 표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도가 빨라지는데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의미는 장애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많고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잡동사를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다는 개념의 접근에 단점이 있을까? 또 가격이 비싸다. 또 타 매체에 비해서 규제가 심해요. 엄청 심해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됐기 때문에 뭐 광고 제작에 있어서 표현 제작에 있어서 제한이 높죠. 인터넷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프리하거든요.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는 심의가 굉장히 세요. 나도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방송 프로그램이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다라는 평들을 합니다. 뭐 매주 화요일날 밤 12시에 방송되어지는 열린 비평 TV는 말한다의 프로그램에서 평을 하는데 그 평에 대한 개념들이 공중파 방송과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은 그러니까 사적인 걸로 공유할 수 없다. 누가 사유물로 공유할 수 없어요. 공공의 서사 공유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방송법에 의해서 사주는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지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제작에서도 표현 제한이 많다는 거죠. 또 인쇄 매체에 비해서 관여제 매체, 관여를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TV 광고는 그게 잘 안 돼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회피가 타 매체에 비해서 쉬워요. 광고 회피. 안 볼 수, 안 봐버려요. 돌려버린다. 인쇄 매체나 잡지 매체는 안 볼 수가 없을 정도에 보이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안 된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포인트를 봐야 될 항목들이 뭐냐면 방송 광고 심의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 규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일반 타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세다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채널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도 없어요. 방송사가 채널의 전파권을 판매하지 않아요. 한국방송공사라는 국가기관 통제기관에서 방송 판매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과거에는 그 중간하는 그
광고 대행사가 굉장히 수익을 창피했다. 그리고 배정을 광고공사에서 해주면 방송사는 그걸 배정을 받아서 그냥 방송하는 전파를 방송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위생법에 관련된 단란주점이나 유흥영업소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설 비밀 조사업이나 사설 탐정도 방송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인 매개나 이성 교제 소기업도 할 수 없어요. 소기업 수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할 수 있죠. 또 사설 탐정도 할 수 있죠. 인터넷은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술, 심령, 사주, 관상, 이런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도 할 수 없어요. 방송 금지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무기, 폭약, 이런 식별에 있는 모조품도 할 수 없다. 도박, 이와 유사한 사행위도 못한다. 담배 및 흡연에 관련된 광고도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방송광고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쇄매체나 잡지매체에서도 못하는데, 담배나 흡연에 관련된 부분들은 하죠. 광고를 합니다. 대신 조항이 있어요. 근데 방송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인쇄매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문구를 명확히 명시할 것,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조제 분유와 조제 우유, 젖병 이런 제품들도 안 된다는 거죠. 음란물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마 영상 제작물, 공연물,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도 못합니다. 금융에 관련된 인허가는 금융법도 안 됩니다. 그러나 허가 맡은 경우 1금융권, 2금융권에서 허가 맡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마실수 안 됩니다. 기부금 모집 광고도 안 됩니다. 기부금 모집 광고는 가능한 경우는 세일즈 프로모션처럼 어느 특정한 캠페인을 통해서 방송사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기부금 모임은 안 된다. 알코올 성분이 17도 이상의 술은 안 된다. 맥주는 4도 5도니까 된다. 그죠? 지상파 방송의 경우 먹는 생물 경우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게 방송광고심의위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또 상황과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TV 광고의 유형을 한번 보답시다. TV 광고의 유형을 보면 특정 프로그램이 후원하는 광고, 프로그램 광고 내에서 말씀드리고, 토막 광고는 스팟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전시엠, 후시엠이 있어요. 전시엠, 후시엠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1달러. 알겠습니다. 1달러 딱 지금 어떤 얘기냐? 그 방송이 제작팀이 만들어서 송출하는 편성팀에 넘길 때 사인물을 물리치죠. 방송 시간, 방송의 러닝 타임, 책임 연출자, 주요 출연자, 이 마크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전달이 되면 거기서부터 첫 스타트는 타이틀이 걸리는 그 순간부터 타이틀 나오죠. 전시엠이 나와요. 전시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앞에 붙는 전시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반 1프로그램을 전시엠이라고 합니다. 끝났어요. 끝나고 후시엠이 나오죠. 그리고 타이틀이 다음 이 시간에 까지가 프로그램의 광고 영역이고, 스팟 토막 광고는 그 이후에 이어서 KBS 뉴스를 하겠습니다. 이건 사인물이죠. 이니셜에는 안내 멘트죠. 그거는 편성국에서 편집을 하는데 이거를 토막 광고 형태의 스팟으로 넘겨주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방송을 스테이션 브랭크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브릿지에다가 넣는,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드냐? 편성국에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쭉 보시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의 경우 문화예술을 제외하고는
전 CM, 후 CM에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조금 아까 했죠. 또 케이블의 경우에는 중간 광고도 가능합니다. 중간 광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중간에 섰다가 광고를 하죠. 광고하죠. 지금은 케이블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는 허용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방송 중에서 KBS, MBC, SBS를 빼고 나머지 방송국은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죠. PP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TV들의 경우는 60초 뒤에 다시 재생합니다라고 하단에 붙죠. 이런 것들은 중간 광고들이에요. 광고 시간은 전체 프로그램 시간 내에 지상파는 10%, 케이블은 17%까지 허용해요. 그리고 광고의 길이는 5초에서부터 1분까지 안에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상파는 15초라고 봐요. 15초. 지상파는 15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좀 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막 광고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파크 광고에서 하고 횟수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매 시간마다 2회 이내 할 수 있고 1회당 1분 30초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공서나 정부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 있죠. 뭐 캠페인송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방송사에다 기입을 하고 전파를 삽니다. 뭐 이런 영역들. 개수는 4개 이하로 만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광고 길이는 20초, 30초. 대부분이 30초, 20초는 3개. 이런 식으로 토막 스팟 광고들을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이게 텔레비전 TV 광고의 유형입니다. 자, 27분 또 됐네요. 2분이 20분 됐는데,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2교시 때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